미생물이란 육안으로 볼 수 없어 확대경으로 봐야 하는 0.1mm 이하의 생물을 말하며 학자에 따라 동물과 식물을 제외한 생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 망각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46억 지구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생물은 미생물이었으며 여러 번의 대멸종을 견뎌내고 현재까지 살아가는 생물들 대다수가 미생물입니다. 이처럼 미생물은 지구의 역사와 함께했으며 환경을 바꿔왔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생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의 대표 주자인 세균이라고 하면 빠른 번식 능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존을 위한 대사와 뇌의 활동에 투자하는 인간과 달리 세균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분열과 번식에 투자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분열하여 개체수를 늘리는데 생태학자 로버트 메가더는 1분에 한 번씩 분열하는 세균이 태어나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세균은 36시간 만에 우리 종아리 높이만큼 지구를 덮을 것이고 1시간 후면 우리 키를 넘기고 1000년쯤 지나면 지구는 저 우주를 향해 빛의 속도로 팽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분열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는 것만이 세균의 목적인 것 같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과 자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미생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유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큰 바다 흑해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깊은 바닷물은 얕은 바닷물보다 훨씬 짜고 차가워서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순환이 되지 않아 깊은 바다는 무산소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무산소 환경에서 황산염 환원균 중 하나인 데설포 비브리오는 황산염과 유기양분을 이용해 무기호흡을 하는데 이때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황화수소는 마그네슘이나 망간과 반응하여 검은 빛을 내는 금속 황산염으로 전환되어 바다 전체에 검은 빛을 선사합니다. 갯벌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검은 빛을 띠게 됩니다. 서오스트레일리아의 카리지니 국립공원은 웅장한 붉은 절벽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남세균에 의해 발생한 산소가 약 25억 년 전부터 철 이온과 반응하여 산화철을 형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이 산화철은 붉은 빛을 띠는데 우리의 혈액이 붉은 빛을 띠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죽은 바다 생선에서는 비린내가 납니다. 이는 바다 생선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바다 생선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짠 바닷물에서 살 수 있도록 삼투압 조절을 하고 추운 지방에서 사는 어류에게는 부동액 역할을 하며 심해 수압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류가 죽으면 바다에 사는 세균들이 생선 표면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 산소호흡을 하다가 산소가 고갈되면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를 이용해 무기호흡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트리메틸아민이 생성되는데 이 트리메틸아민이 비린내의 주범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물 생선에서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바다 생선에서와 같은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비옥한 토양의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면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특유의 흙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방선균인 악티노박테리아 때문인데요. 방선균이란 관상으로 된 긴 세포가 방사성으로 뻗어가면서 생장하는 세균을 말하는데 서로 엉킨 덩어리 형태를 이루며 포자층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방선균이 탄소 12개의 고리구조로 된 물질인 지오스민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게 되고 와인병을 막는 코르크 마개에서도 지오스민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어로 푸른 와인이란 뜻을 가진 비노 베르데 와인은 보통의 와인처럼 효모가 발효를 하기보다 유산균의 발효로 만들어집니다. 포도에는 말산, 타르타르산, 구연산, 포도당, 과당이 있는데 유산균은 말산을 젖산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이를 유산 발효라고 하는데 말산을 분해하면서 와인의 산도를 낮추고 풍미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제조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인위적인 유산 발효를 통해 기존의 유산균에서 오에노코커스 오에니스라고 하는 신종 세균으로 종 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주스나 콜라에는 단맛을 내기 위한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설탕보다 싸고 더 단맛을 내서 많이 이용합니다. 미생물 효소를 이용하여 옥수수 전분에서 말토덱스트린을 거쳐 포도당이 되고 글루코스 아이소머레이즈가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원래 이 효소는 자일로스를 과당으로 바꾸는 효소였는데 160분의 1의 확률로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는 기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이온이 존재하면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는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효소를 만드는 여러 미생물에 자외선 등 돌연변이원을 처리하고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난 균주들만 선별했습니다. 자연 선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러한 인위 선택 과정을 반복하면서 액상과당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싸게 단맛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액상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는 하루 28리터의 트림을 하는데 다량의 메탄이 섞여 있습니다. 소의 위는 혹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의 4개 구간으로 구성된 위를 갖고 있는데 용량은 약 83리터로 1000조 마리의 세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이런 세균들이 분비하는 셀룰레이스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의 표면적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위장에 서식하는 미생물 중 고세균인 메탄 생성균이 메탄을 생성하게 되고 소화에 관여했던 세균과 고세균들은 주름 위에서 소에 흡수됩니다. 소가 트림으로 방출한 메탄은 온실가스로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탈리안 샐러드 드레싱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잔탄검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주 미량으로도 점성을 띠게 하는 이 물질은 위가소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 다시 묽어집니다. 따라서 걸쭉해 보이는 드레싱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는 묽어지는 것입니다. 잔탄검은 잔토모나스 캄페스트리스라는 세균의 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균은 다당류로 구성된 피막을 형성하는데 이 피막은 주로 인체에 해가 되는 병원성 세균에 많으며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전학자 프레드릭 그리피스는 폐렴 쌍구균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생물학계의 역사적인 발견을 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생물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DNA는 최초의 생물인 미생물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며 오직 미생물만이 할 수 있는 질소 고정이나 메탄 생성, 물질 순환, 유기물 분해나 합성 능력에 대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미생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현대 인류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나 바이러스, 난치병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인류 복지와 번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